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좌가 털리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이런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렇게 많이 잃었고, 그리고 다른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잃는 거를 보고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5가지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본전은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들 아는 뇌동매매입니다. 뇌동매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추격 매수가 대부분이죠. 뇌동매매를 떨어질 때 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주식이 막 급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고, 이제 추격 매수도 주식이 막 오를 때 시작하는 매수랑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다가 주식이 이제 끝물에 왔을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바로 쭉 주식이 빠져버리면서 물려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다 보면은 한두 번 추격 매수했을 때 물리는 걸 알았으면은 그냥 올라가는 주식은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이제 어떤 주식 등락률 순으로 이제 종목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의 주식들이라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리고 저도 물려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급등하는 종목은 단타도 잠깐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뇌동매매나 추격 매수는 금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손절에 대한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손절은 꼭 해야 되는 걸로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자신의 매매를 전체적으로 보고 자신의 매매 성공률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승률이 50% 미만이라면 차라리 손절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원래 원금이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10%에서 손절을 했으면 자기 원금은 9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90만원에서 100만원 원금을 위해서는 13% 이익을 얻어야지 100만원이 되거든요. 즉 손실은 10%를 받지만 결국에는 자기는 이득은 13% 이상을 내야지 본전이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승률이 자기가 50% 미만이라면 손익비가 더 낮아서 어차피 매매를 계속하면 할수록 결국 계좌는 마이너스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손절 안 하면 이제 결국에는 아예 상폐되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잡주, 즉 그 종목 옆에 관리 종목이라고 써 있거나 보통 증거금 100이라는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보통 계속 4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되면은 관리 종목이나 증거금 이렇게 100이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혹은 몇 점상 이렇게 하는 거 따라 들어가시거나, 혹은 몇 연상 이런 종목 아니라면은 크게 고점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은 본전까지 와줘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아무 차트나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냥 웬만한 고점은 한 번씩 다 와주고 그 이상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승률이 자신이 50% 미만이라면 손절을 하든 이렇게 버티든 계좌는 0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차라리 매매 횟수를 줄이고 그냥 존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비중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평소에는 이제 좀 손실 볼까봐 겁이 나서 큰 비중 안 두고 이제 작은 비중으로 매매하다가 소액 수익 실현하면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제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급등하는 종목에 이제 추격 매수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건 기회다라고 큰 비중을 투입했다가 손절하고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비중 조절을 그래서 꼭 잘 하셔야 합니다. 항상 똑같은 비중으로 하던가 아니면 항상 큰 비중으로 하던가 이렇게 일정하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된 수익 실현과 손절 습관이에요. 보통 이거 다 그렇거든요. 사실 잘 하시는 분들도 이게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초보들은 보통 수익은 진짜 짧게 가져가요. 보통 뭐 1%에서 2, 3% 가져가고 손절은 또 바로 1%, 2% 안 하다가 길게 버티다가 결국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익은 뭐 해봤자 뭐 많아봤자 10%라면 손절은 뭐 20%, 25%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는 나 이러다 원금까지 잃겠다 하고 그때 손실을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종목 수익 실현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하면 웬만하면 본전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산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혹은 자신이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게 손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본전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유를 5가지를 해놨는데 이유는 4가지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뇌동매매 중에 추격 매수. 근데 추격 매수도 오르기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매수 안 하다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손절에 대한 개념이에요. 정리하자면 50% 미만이면 차라리 그냥 존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는 비중 조절을 항상 일정하게 하세요. 그러면 수익도 어차피 크게 먹고 손실도 크게 보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뭐 어떨 때만 비중을 크게 두면은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꾸로 된 수익 실현과 손절 습관이에요. 수익을 짧게 가져갈 거면 손절도 짧게 가져가고 수익을 길게 가져갈 거면 손절도 길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겠죠. 거꾸로 하면 제일 베스트긴 해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절을 짧게 가져가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 4가지만 안 해도 본전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겠죠. 예를 들면 물렸을 때 그냥 매매를 안 하고 가만히 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계좌가 털리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